우리가 등식이 뭔지 아시죠? 등식이 뭐예요? 등신 말고 등식은 등호로 연결된 식이죠. 그러면 등호라는 친구가 들어왔었을 때 이쪽에 있는 좌변과 이쪽에 있는 우변이 뭐 할 걸 찾아줘야 돼? 같을 때를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등식, 등호로 연결됐을 때 우리가 배우는 대표적인 등식은 방정식이라는 친구와 항등식이라는 친구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한 친구예요. 자, 그러면 등식은 뭐가 있다고? 항등식과 방정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방정식은 주어진 등호가 참일 때를 찾아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의 목적은 근을 찾아주세요 라는 근차자의 목적을 갖고 있고,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같을 때를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다 똑같거든. 뭐가 들어가더라도. 그럼 항등식의 목적은 근을 찾는 게 아니고 식을 찾아주세요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가자면 식차자가 이제 어디로 발현됩니까? 앞에서 배운 미정계수법, 즉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두 가지로 푼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부등식이다라는 친구는 등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등식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다면 부등식은 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부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부등호로 연결이 될 때 이 부등호가 들어갈 자리를 잠깐만 스톱해놓고, 자, 좌변과 우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네모칸을 하나 칠게요. 왜 네모칸을 쳐요? 등식은 등호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부등식에는 이 부등호가 몇 개 들어가야 돼?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가 뭡니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문제는 아까 썼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가 3이야, 여기가 2야,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얘를 썼어. 그럼 얘는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x의 제곱을 쓰고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2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는 x의 실수들 중에서 어떠한 친구를 넣어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왜? 제곱하면 양수를 넣으면 양수가 나오고, 음수를 넣어도 양수가 나오고, 0을 넣으면 0이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은 걔보다 작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성립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부등식 입장도 등식 입장처럼 두 가지로 구분시킬 수가 있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돼? 특정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부등식은 이 조건 부등식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절대 부등식은 우리가 뒤에서 일반적으로는 수학 하하 집합 명제라는 파트를 배우고 나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조건 부등식 우리가 배우는 1차, 2차 이런 친구들한테서 배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맞아요? 여기는 뭐가 돼? 특정한 상황에서 성립하는 부등식, 맞아? 그러면 방정식의 목적이 근차자였어. 부등식의 목적도 뭐가 되는 거야? 뭘 찾아야 돼. 그런데 얘는 등호가 되기 때문에 그 찾는 게 한정적이야.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차수만큼의 답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그 차수만큼의 답이 아니고 그 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애들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뭘 찾겠다는 거죠? 어떠한 값을 찾는 게 아니고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범위 찾자가 조건부등식의 목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뭐 평범하네요. 그렇잖아. 자,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자, A가 B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B가 C보다 크다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A는 C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가 3보다 크고 3이 1보다 크면 4가 1보다 큰 건 당연한 거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걸 가끔 가다가 증명해달라고 얘기해. 그럼 증명을 하는데 너무 당연한 나머지 증명하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쓸 거예요. 자,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0보다 크다 보다 양수라고 생각해 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B-C도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근데 부등식은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무슨 위험성이요? 아까 선생님이 4 넣고 2 넣고 1 넣어서 확인해 봤지? 4 넣고 2 넣고 1 넣어서 확인해 봤죠? 그치? 그렇지 않아? 근데 4 넣고 2 넣고 1 넣은 거는 A, B, C 중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중 수많은 애들 중에서 그냥 한 개만 넣어봤잖아. 어떤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전 세계 인구가 다 날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한 개가 이걸 만족시켰다고 나머지 것들도 다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반박 불가를 잡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형을 하고 얘네 두 개를 더해보자. 그럼 더하면 그냥 편안하게 더하세요. A 빼기 B 플러스 B 없어지겠죠. 그럼 얘의 결과는 A 빼기 C. 이거 뭐야? 0초가지. 양수 더하기 양수는 뭐 나오겠어? 양수. 그러면 양수. 그 다음에 C를 다시 뭘로 넘겨요? 우변으로 넘기면 A가 C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증명이 됐어 안 됐어? 4가 2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보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더했어. 여기에다가 같은 수를 더했어. 부등호의 방향이 돌아가겠니? 안 돌아가겠니? 안 돌아가죠. 여기에다가 같은 수를 빼고 이렇게 뺄게. 여기에다가 같은 수를 빼고 같은 수를 빼도 뭐가 되겠어? 부등호의 방향은 안 돌아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곱할 건데 곱할 때 양수를 곱할 때와 음수를 곱할 때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양수를 곱할 때 만약 예를 들어서 곱하기 2를 양변에다가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유지가 되지만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기억해 주세요. 누구? 4번. 근데 여기 보세요. 0이 아닌 양수죠. 0이 아닌 음수야. 0을 곱하는 거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양수를 곱했을 때는 문제없고 음수를 곱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돌아갑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지. 들었어요. 실수 A, B, C, D가 존재해요. 상수형 문자 4개가 있고 변수형 문자 X, Y가 있는데 그 두 식을 A초가 B 미만, C초가 D 미만이라고 잡았어. 그랬을 때 그 X, Y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당연히 범위라는 게 생기겠지. 그 범위는 A, B, C, D라는 경계값에서 지금 뭐 했어요? A하고 C를 짝지었죠. 가장 왼쪽만 짝지었지. 그 다음 B하고 D 짝지은 게 있을 거야. 여기 있죠. 가장 오른쪽. 그 다음에 A하고 D, B하고 C 크로스해서 짝짓기 한 게 있어. 그럼 경계값이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4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왜 4가지로 봐서 결정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볼게요. 1이 있고요. X가 있고 3이 있다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2가 있고요. Y가 있고 4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두 식을 뭐 할 거야? 사칙연산을 통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은 뭐 할 거예요? 두 식을 더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x 더하기 y라고 쓰고 여기하고 여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근데 생각해봐봐. x가 1과 3 사이고 y가 2가 4인데 여기랑 여기 더하면 누구 나오죠? 여기랑 여기 더하면 여기랑 여기는 여기도?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5라고 만약에 써버리면 5보다 작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나 여기서 3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크로스한 거 경계값들을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다 구해서 이쪽 자리에다가는 누굴 써주면 되는 거야? 가장 작은 값. 그럼 이쪽 자리에다가는 누굴 써주면 돼? 가장 큰 값. 그러면 이게 x 빼기 y가 되던 x, y의 곱으로 가던 아니면 y분의 x로 가든지 간에 이쪽 자리에다가는 뭐 해주면 돼요? 가장 작은 값. 이쪽 자리에다가 가장 큰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몇 번에서 경계값 다 계산하면 몇 번 나온다 그랬어? 4개 나온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나는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어. 이렇게 하나만 등호가 들어왔어요. 그럼 느낌은 어떻게 갑니까? 일단은 경계값 계산해볼까요? 경계값 계산하면은 이렇게 더하기로 가자. 이렇게 더하면 누구야? 3이지. 이렇게 더하면 7인데 문제는 나는 3에 갈 수 있는데 나는 4에 갈 수 있어 없어? 그럼 나는 7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더하기의 결과는 뭐가 나오겠어? 3하고 7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한다고 x가 3으로 갔다 하더라도 y가 4로 못 가니까 7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등호를 썼어. 더하기는 3, 7, 5, 5인데 더하기 빼서 그냥 3하고 7 쓰고 땡이지. 더 이상 쓸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곱하기를 가볼까? 곱하기는 얘랑 곱했을 때 2죠. 맞아? 근데 2는 못 돼.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 12 못 되죠? 6하고 4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2하고 12가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될 수 있겠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둘 중,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라고 음수를 맞췄어요. 음수를 맞췄을 때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최소값, 최대값을 쓰는 게 맞는데 여기 보세요. 곱하기 갑시다. 얘랑 곱하면 누구야? 마4. 얘는 6. 얘는 마12. 얘는 마2야.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겠어? 마이너스 12하고 등호 들어가겠지. 왜? 얘는 3까지 가고 얘는 마이너스 4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큰 값 누구였어요? 라고 얘기하면 마4, 마6, 마2지. 가장 큰 값이 누구야? 마2가 되는 거 맞니? 마2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부등식의 사칙 연산이다 라는 거야. 첫 번째 누구죠? 여기는 최소값. 여기는 미니멈 최소값. 여기는 맥시멈 최대값. 확인해 보시면 되고 경계값들끼리의 계산은 해서 몇 가지 나온다고? 4가지. 그 다음에 등호가 한쪽만 있더라도 쫄지 말고 붙이시면 된다라는 거. 자, 내가 이게 옳다구나 라는 건 true, 참이 되겠죠? 맞아요? 참이 되는 거는 다 해봐야 돼. 그런데 실수는 인간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뭐 해줘야 돼요? 반박 불가하게 딱 증거를 들이밀어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라고. 그런데 거짓인 거를 확인해 주려면 거짓은 다 해볼 필요가 없어요. 수학에서는 한 개만 안 돼도 틀리다라고 얘기하니까. 거짓이다라고 하니까 그 한 개를 찾아주세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반례라고 얘기합니다. 반례. 안 되는 한 가지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고1, 고2를 넘어서 고2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요. 그 문제 유형을.
왜? 옳은 거 틀린 걸 판단하려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그 판단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런 문제들을. 자, 양변에 A를 곱해봐요. 양변에 A를 곱해봐. 그럼 A가 무슨 수야? 음수지. 음수를 곱하면 아까 부등호가 돌아간다는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AB, A의 제곱 0 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B를 곱해봐. 그럼 B의 제곱 AB 0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AB와 AB는 같은 거잖아.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 B제곱 AB A의 제곱이 되니 B제곱이 A제곱보다 커요 라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립니다 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B가 누구보다 작아요? A보다 작은데 둘 다 음수래요. 그 다음에 D가 누구보다 작아? C보다 작은데 음수래요 라고 했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굴 구하고 싶대? A, C, B, D를 구하고 싶대. 잠깐만. A, C, B, D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선생님, 니은은 둘 다 음수죠? 나는 A, C가 B, D보다 큰 거를 찾고 싶은데 그러려면 A, C하고 B, D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누굴 곱하면 돼? C를 곱해볼까요? 여기다 C를 곱해볼까? 그럼 C를 곱하게 되면 BC, AC인데 BC가 AC보다 뭐가 되는 친구들이야? 커지는 친구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누굴 곱해봐요? D를 곱해볼까? 그러면 B, D는 A, D보다 커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뭐 연결되는 고리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다 이번엔 A를 곱해봐봐. 그러면 A, D가 A, C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굴 곱해봐? B를 곱해봐요. 그러면 B, D가 B, C보다 큽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가보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 볼 건 여기 BD, AD 여기 AD, AC 두 개 보여요? 왜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AD랑 같은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연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D는 누구보다 작다? AC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일단 이렇게 봐봐. 이것을 증명할 건데 A가 무슨 수예요? 양수. B가 무슨 수예요? 양수. 그래서 A, B의 곱은 무슨 수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양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0, A, B. 자, 양변을 뭘로 나눠요? A, B로 나눕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그 여기서 얘기가 다 끝냈을 때 나온 결과가 얘가 되니? 라고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A, B를 0으로 나누는 건 뭐가 되겠죠? 어차피 0이죠. B분의 1 나오는 거 봤어요? A분의 1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럼 양수로 나도 문제 없는데 이거 나오네 확인 끝. 그럼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 A, 음수. 자, 이렇게 갔죠. 자, 디귿과 똑같이 증명할 겁니다. 뭐예요? AB로 나눠. AB로 나눠. AB로 나눠. 그래도 어차피 양수로 나눈 거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럼 B 약분되니까 A분의 1, B분의 1, 0인 거 확인해? 오케이. 별표 하나 주고 생각 한 번만 해보자. 이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부등식이 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방정식의 연장선상이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자, 그거를 내가 1차 방정식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써주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1차 방정식 AX는 B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잘못했다. 자, 1차라는 말을 빼고 방정식 AX는 B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가 되느냐와 그냥 방정식이냐는 차이가 커요. 자, 보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나는 상황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상황 구분을 하냐면 여기 있는 미정계수 A와 B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지금 얘는 방정식 AX는 B라고 얘기했으니까 1차라는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 A가 굳이 살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말은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라는 거야. 그러면 상황 구분을 할 때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라고 구분 지으시면 돼요. 자, A가 0이 아니라면 1차로 살아남은 거죠. 그러면 AX는 B가 되기 때문에 B가 살던 아니면 0으로 죽든 상관없이 여기에 만족하는 X라는 해는 A분의 B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A가 0으로 죽어버리면 0X는 B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B 값에 따라서 방정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어요. B가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 0, X는 4. 만족하는 거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불능. 0이면 0X는 0. 항상 만족하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방정식에서 방정식 AX는 B는 세 가지 유형으로 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등식도 지금 세 가지긴 하잖아. 근데 방정식하고 사뭇 다른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서 계수 얘기할 때 0이 아니다 0이다 0이 아니다 0이다로 구분 지었는데 부등식은 양이다 음이다까지 나왔어. 왜 그렇죠? 그런데 x가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하니? x가 어떻게 나와요? 함수? 아니 지금 방정식이잖아. 물론 좋아요. 찢어서 얘기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봐봐. AX는 B라고 되어 있을 때 상황을 봐서 여기다가 A분의 1을 곱할 거야. 그러면 A분의 1을 곱한다는 건 A가 0인지 아닌지 일단은 그거보다 더 요거가 곱하면 이게 없어지겠지. 그럼 좌변에 누구만 남지? X만 남지. X만 남겼을 때 그 X가 누군지 찾는 게 뭐예요? 근차자, 즉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야. 2차도 이런 식으로 풀어요. X까지만 남기는 게. 그래서 태어난 게 근의 공식이죠. 근데 부등식에서는 A의 X라는 친구가 부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게 A분의 1을 곱하기는 할 건데 문제는 뭐야? 이게 양이라면 X만 남았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A가 음이었다면 X만 남긴 하지만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방정식과 다르게 부등식은 뭘 봐줘야 돼? 양으로 나눌 건지 음으로 나눌 건지 얘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이 조금 더 귀찮은 건 사실인데 기본 골조는 등호를 살짝 빼고 거기다가 누구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부등호만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방정식을 잘할 수 있다면 뭐도 잘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뭘 강조하고 싶냐면 니네가 이 수학도 뭐 해야 돼? 영어나 국어처럼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영어, 국어보다 더 힘든 과목이죠. 수식이라는 그 표현으로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자,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부등식의 목적은 뭐 찾는 거죠? 범위 찾자였죠. 범위를 찾으려면 누구의 범위? X의 범위. 그럼 여기가 누구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A가 붙어 있으니까 A를 없애려면 A가 1로 건너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쪽에다가 그리고 이쪽에다가 A분의 1을 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A분의 1을 곱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친구가 서로 테트리스 없어지듯이 뿅 없어지고 이 친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제약이 한 가지 따르죠. A가 0이라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0분의 1을 곱할 수는 없지. 거기다가 부등식이니까 한 개 또 신경 써줘야 돼.
a분의 1에서 a가 음이었다면 부등식의 방향이 돌아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ax가 b보다 크다라는 이 기본 부등식의 해를 찾자, 즉 범위 찾자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 구분 뭐가 돼줘야 돼?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와 a가 0일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정식보다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라면요.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그러면 a가 양수라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b가 됩니다. a가 음수라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b보다 작습니다. 라고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근데 세 번째, a가 0이라면 먼저 좌변이 0x로 죽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좌변은 무슨 짓을 해도 0이 나오죠. 근데 b가 어떻게 나와? 선생님, 그럼 b가 양수라면요? b가 음수라면요? 그 다음 마지막에 b가 0이라면요? 라고 세 가지로 또 상구를 해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0인데 이쪽이 양수야. 그럼 0은 양수보다 크니? 이게 성립해? 안 성립하지. 그럼 이거 만족하는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이 없다?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나는 0인데 나는 음수야. 0은 음수보다 큰 거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 무조건 크니까 나는 다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나 0이 왔죠. 0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0은 0보다 크니? 아니요. 그래서 여기는 또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답을 이렇게 암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어요? 봅시다. 1차 부등식이 한 개가 있어요. 그럼 범위 찾을 수 있겠죠. 1차 부등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각각의 두 개는 범위가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런데 그 범위 중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을 찾아달래. 상황이라는 말은 제 입장에서의 뭐예요? 찾자라는 거예요. 찾자. 근찾자, 범위 찾자 이거야. 즉 부등식 두 개가 동시에 얘기하는 범위가 어디니? 라는 게 연립부등식의 입장인 거고, 연립부등식 중에서 우리는 누구? 1차식 두 개를 얘기하는 연립 1차 부등식을 얘기하는데 이건 뭐 솔직히 껌이죠. 연립 2차 부등식이라면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연립 1차는 여기에서 보세요. 두 개 이상의 1차 부등식이 연립하여 풀 때는 뭐래요? 각각의 부등식을 푼 뒤에 공통 부분을 찾는다. 1차 부등식의 범위를 찾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공통된 부분을 찾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선생님이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옛날에 정말 많이 맞았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남는 게 수직선에서의 표현을 못해서 엄청 맞았어요. 수직선이 그렇게 어렵더라고. 내 입장에서. 수직선을 그려. 자, 뭔지 모르지만 1차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범위에서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뭐 우리 다 아시죠? 등호가 안 들어가면 빵꾸를 뽕 뚫어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여기를 3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부등식 하나 1차 부등식의 범위를 찾았지. 그리고 다른 부등식을 찾았는데 그 다른 부등식의 범위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공통 부분은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도 빵꾸를 이번에 여기를 채워 넣도록 하자. 그럼 여기는 4래. 그럼 공통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4 이상입니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연립 1차 부등식을 뭐 한 거야? 푼 거예요. 그런데 2번 보세요. 2번 같은 경우는 뭐 한 거지? 부등식 세 개가 연달아 되어 있어. 자, 이런 느낌이에요. x 마이너스 1이 2x 플러스 2보다 크고 걔는 3x 플러스 4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연달은 세 개가 엮여 있을 때는 반드시 뭐 한다고? 뽀각. 그럼 내가 이거 뽀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빠르게 생각해 보자. 넘기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지. 얘는 넘기면 x가 누구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지. 그러면 얘의 공통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립 1차 부등식을 이루는 각 부등식의 해 공통 범위가 없으면 당연히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괜히 안 나왔다고 막 어떻게든 만들어주려고 하지 마. 아시겠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습니다. 라고 할 때 가장 간편한 풀이는 책을 펼치듯이. 그러면 이 풀이는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x보다 작고 a가 x보다 큽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으로? 책을 펼치듯이.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숫자 4가 들어간다고 해봐봐. 그럼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의 범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보다 크면 어떻게 돼? 책을 펼치긴 펼쳤어. 근데 어떻게 돼요? 벌어지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 선생님, 작을 때는 사이값. 그리고 얘가 클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와 a를 보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갖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A와 B 사이면 당연히 책을 펼치면 A하고 B가 어디에 또 찍히겠어? 마이너스에도 찍히겠지. 맞아? 마이너스 찍히니까 요 모양이 생각된다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잡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속으로 하지 마 이러는 건 아니겠지. 자, 봐봐요. 자, 절대값 x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범위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거는 서로 두 가지로 상황 구분을 했죠. 마지막에 뭐 할 거야? 합칠 거예요. x가 양수라면 절대값 x는 그냥 x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a보다 작습니다. 지금 1번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x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x를 붙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범위는 뭐죠? x의 범위.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할 거야? 마이너스. 그러면 x가 누구보다 큰 거지? 마이너스 a보다 큰 거죠. 요거 두 개를 엮어주세요. 공통 부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습니다. 라는 범위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들아 봐봐. 3번으로 바로 건너가 볼까? x가 양수면 그냥 나오니까 요거죠. x가 음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온 거에 마이너스를 또 곱해줘야 되겠지. 그 누가 나와? 얘가 나온다라는 건 간단하게 알 수 있겠지.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절대값은. 자, 여기서 식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A, B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완성이 됐지. 그럼 난 이걸 뭐 하는 거야? 해를 보고 식을 완성해 주세요 라는 건데, 자, 1차부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1차 부등식 풀어주세요. 그럼 넘기게 되면 a 플러스 3보다 x가 큽니다. 하나. 넘기게 되면 2x는 b보다 작습니다. 즉 x는 2분의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공통범위를 수직선에서 표현을 좀 해드릴 텐데,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쭉 커져요. 내가 a 플러스 3입니다. 여기에서 쭉 작아져요. 이게 2분의 b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연립부등식을 풀은 이 해의 모임은 이만큼이죠. 얘가 뭐가 되고 싶다는 거야? 마이너스 4 초가 x가 4 이하가 되고 싶대. 그럼 내가 구한 이 범위와 이 범위는 같은 범위 맞아요? 그럼 a는 누가 돼줘야 돼? a는 누구? 마이너스 7. b는 누가 돼줘야 돼요? 8입니다. 그래서
A, B에서 A를 빼면 누구나 1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죠. 자, 1번 그냥 느낌 있게 봐보자. 나 1차고 나 1차지. 근데 뭐가 된대? 해가 없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을 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수직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등호가 들어가고 나도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빨리 풀어볼게. 얘 x는 어떻게 돼요? a-3 이상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얘는 전개하면 3x, 마이너스 4x. 그럼 넘어가면 x죠. 그 다음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13.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겠니? 그럼 x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마이너스 14보다 작습니다의 범위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a-3이 있는데 a-3에서의 a는 상수형 문자. 즉 내가 값을 가짐에 따라 시작 위치가 달라지겠지. 근데 a-3이 여기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근이 생겨버리니까 실패. 그럼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생기겠죠. 그럼 여기다가 쓰는데 자, 두 가지 경우로 다 볼게요. 여기에 a-3인데 내가 지금 빵꾸를 뚫어놨지. 맞아? 두 가지 버전. 빵꾸 있을 때 없을 때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a-3이 마이너스 14보다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해가 없어. 그럼 커지는 건 a 값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계속 커져서 엄청나게 커져도 되니까.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걸 알아보려면 어디까지? 작아져야 되겠죠. 작아지는데 어디까지 작아져? 일단은 마이너스 14보다는 뭐 해줘야 돼?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저기가 마이너스 14면 지금 어떤 느낌이야? 요 앞까지 지금 와서 있는 거지. 그렇잖아. 닿을락 말락.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등호가 성립하니 안 하니까지 봐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채워져 있지. 여기는 비어져 있지. 그러면 a-3이 마이너스 14에 포개졌어. 그러면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 이거를 딱 들어서 여기다가 탁 했더니 겹쳐? 안 겹치죠. 선생님 여기가 겹쳐요는 진짜 혼나요. 아시겠죠? 이 선은 아니고 여기가 딱 겹치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가 안 채워져 있을 때는 A의 범위를 등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도 채워져 있죠. 그럼 여기 겹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A는 누구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11보다 큽니다 라는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풀이가 되시겠죠? 오케이? 자, 2번 풀이는요. 자, 2번 풀이는요. 자, 뭐 별로 없지 않으니까 바로 가보죠. 2x6이니까 x는 누구? 3이야. x는 어떻게 돼요? a-2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정수가 5개일 때라고 얘기하면 자, 잠깐만. 일단 이걸 보지 마. 그냥 여기까지만 끊어봐. 그럼 나는 수직선에서 자, 일단은 3이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쓰고 x는 3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게요. 근데 a-2의 a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2가 3 위에 탁 겹쳐서 있을 수도 있고요. a-2가 3보다 큰 범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a-2라는 친구가 크게 이쪽 범위, 겹치는 범위, 이쪽 범위로 뭘 할 수 있다? 상황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드리는 거야. 근데 이 뒤를 읽어보니까 정수 5개. 자, 정수 5개일 때라고 얘기하면 정수가 a-가 여기 있으면 정수가 나오겠니? 안 나오죠. 그럼 a-2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잡힐 테니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정수가 선생님 3이 나오고 2가 나오고 1이 나오고 0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잖아? 그러면 선생님 그럼 A가 누구면 돼? A가 1이요? 라고 답을 쓰면 틀려요. 틀려요 라고 했는데 시리가 왜 나와? 자, 틀려요. 근데 여기에서 범위라고 했는데 값이 나왔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뭔 소리냐면 여기 이쪽 부분의 수직선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의 연장을 그려서 여기를 살짝 끊고, 자, 지금 내가 여기에 A-2라고 채워진 친구를 썼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뭐 할 거냐면,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줄게. 자, A-2가 여기 와 있어도 괜찮지. 그래도 정수가 마이너스 1, 0, 1, 2, 3이라고 나오니까. 근데 지금 그림처럼 A-2가 여기 와 있다고 쳐봐봐. 그래도 만족하는 정수 X는 몇 개 나와? 5개 나오잖아. 얼라? 그럼 A-2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 근데 A-2가 그래 더 하다가 마이너스 2에 딱 겹쳐졌어. 그러면 마이너스 2도 된다는 소리지. 그럼 정수가 몇 개 되는 거야? 6개. 그러면 A-2는 누구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보자마자 너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겠죠? 2를 더하면 A는 0보다 크고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중요하니까 이거 2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속성으로 풀면 마이너스 7 이상 AX 마이너스 5, 7 이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는 X만 남기고 싶어. 왜? 해가 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양변에다 5 더할 수 있겠어요? 5를 더하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죠. 나는 AX죠. 나는 누구야? 12죠. 그러면 그걸 또 A로 나누는데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그러면 A가 뭐예요? 양수라고도 하고 음수라고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누는데 그럼 여기에 A분의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분의 12라고 해서 X를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A가, 당연히 0은 아니겠죠.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쪽 끝이 1이라는 상황은 알잖아. 그러면 얘가 1이라면 A를 누구로 나눈 거야? 12로 나눈 거겠죠. 즉 A는 1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쪽이 1이 되고 싶으면 A는 뭐가 돼줘야 돼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12였을 때는 B라는 친구가 누가 돼줘야 돼?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A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1이죠. 마이너스 1이가 뭐가 돼요? B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학생 전체, 자, 의자의 개수, 의자가 몇 인용이죠? 5인용? 일단 5인용 기준으로 갈게요. 자, 5인용 기준으로 갔을 때 의자의 개수를 X라고 얘기하면 5명씩 X개에 앉으니까 5X에다가 20명을 더하면 이게 뭐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학생 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의자에서 6명씩 앉으면 7개의 의자가 남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봐봐. 이렇게 의자들이 막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의자 7개는 여기다 빼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6명씩 다 앉힐 수 있겠지. 근데 혹시라도 여기에 한 명만 앉으면 의자를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일단은 6명이 앉는 의자의 개수는 7개를 빼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빼줘야 돼? 8개. 그치, 8개를 빼줘야 돼요. 그럼 8개를 빼주면 6x 마이너스
8인 입장이 되는데 요 의자에 한 명만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6명. 6명까지 앉을 수 있잖아. 그러면 잠깐만. 학생 수가 5x 더하기 20인데 6명씩 앉혔을 때는 자꾸 이렇게 쓰네. 6x-8에 더하기 1명보다 5x 더하기 20명이 크거나 같은 거 맞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되겠어? 6x-8에 6명 다 앉혀도 되잖아. 그럼 학생 명수는 이 사이에 있는 거겠지? 그럼 나는 의자는 최대 몇 개인지 구해줘. 자, 6x 6, 8, 48, 47. 그 다음에 5x 더하기 20, 6x 마이너스 48, 그럼 마이너스 42가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끊어서 2번 계산하라. 자, 넘어가면 x는 뭐가 되겠어? 67 이하죠? 최대 몇 개인지 구하라? 67개. 그래도 해보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x는 6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누구? 62와 60 누구? 7 사이라. 최대 개수는 몇 개? 67개.